자, 여기 보면은 건축, 구조, 시스템 있는데, 요 세 가지, 건축, 구조, 시스템 요 세 가지 부분이 객체 기반으로 그릴 수 있는 3D 요소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건축부터 잠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나 이거 화면이 좀 좁아서 이게 메뉴가 이렇게 뜨는 거고, 아마 이 아이콘들이 제대로 보는 친구들은 좀 더 크게 뜰 거야, 아마. 그리고 각각 요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분들, 벽, 문, 창, 바닥, 지붕, 등등등, 계단 뭐 등등 이런 누가 보더라도 3D 요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전부 다 3D 정보야. 3차원 정보야. 3차원 정보인데 쭉 보다 보면 옆에 가다 보면은 자 모델선도 얘는 3차원 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선인데 2D 선이 아니라 3차원 형태의 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룸이라는 것과 면적, 이 룸과 면적도 2D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특히나 이 그리드를 보면 예, 요거 설명 다 끝나고 그리드를 그릴 건데 그리드가 2D일까 3D일까? 그러니까 보통 CAD 그릴 때는 2D로 그리긴 하는데 레빗에서 얘기하는 이 그리드는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리드야. 그래서 그리드는 한 번만 그리면 돼. 어느 평면도에서든 딱 한 번만 그리면 다른 평면도도 다 보여. 인면도 평면도 다 보여. 단지 3D에서만 보여. 왜 안 보이느냐? 그냥 지저분해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정보상으로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뷰마다 대부분 보이는 게 맞는데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라고 하면 돼. 이게 진짜 왜 그런지는 그리드 그릴 때 한 번 더 보여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3D 요소들이 여기 다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구조도 마찬가지야. 구조도 3D가 여기 다 있어. 단지 건축이 없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기초라든가 철골 트러스, 철근 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다 3D인 거고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 거는 건축과 구조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구조 중에서도 뭐 철근 뭐 이상한 거 말고 여기서 보호라든가 뭐 트러스, 기초 이런 것들 가닥 그릴 때 쓰면 되고 자세히 보면 벽, 기둥, 바닥은 건축에도 있어. 건축에도 벽, 바닥, 기둥. 근데 요 삼각형 살짝 눌러보면 자 여기 건축벽이 있고 구조벽이 있어. 그치? 자 구조에도 보면 이 벽에 삼각형 딱 누르면 건축벽이 있고 구조벽이 있어. 같은 메뉴의 양쪽에 다 있잖아.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건축은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건축에서도 구조, 기둥, 구조벽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메뉴에서 한 번에 쓸 수 있게 같이 들어있는 건 일 뿐이야. 위치만 다른 거지 사실은 이쪽에 있는 건축벽, 구조벽이나 건축에 있는 구조벽, 건축벽이나 똑같아. 똑같아서 뭐 건축에 있는 것 같다 써도 돼. 근데 자세히 보면 건축이 없는 요소가 이 보호가 없었고 보호라든가 트러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벽, 기둥, 바닥은 굳이 구조 쪽으로 안 와도 되지만 보호나 이 트러스류들 그 다음에 뭐 기초 이런 것들은 이 구조 탭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리고 여기는 슬라브는 기초 슬라브야. 그냥 슬라브가 아니라 구분해서 좀 그려야 돼. 기초 슬라브와 일반 슬라브는 좀 달라. 그래서 기초 슬라브는 뭐 매트의 기초라고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맨 바닥에 있는 기초를 그릴 때는 꼭 여기 있는 것 같다가 그려야 돼. 근데 이제 뭐 옛날에 그냥 3D로 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형태만 같으면 그냥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슬라브를 맨 기초 바닥으로도 그리기도 하고 지붕을 슬라브로 그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붕은 지붕으로 슬라브는 슬라브로 기초는 기초로 꼭 구분해서 그려줘야 돼. 그래야 컴퓨터도 그렇게 인식을 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로 인식을 하지만 컴퓨터는 그 속성 정보 형태에 대한 걸로 인식하니까 사람도 그 규칙에 좀 따라주는 경우가 필요해.
이렇게 되고, 시스템은 그 MEP적인 요소들이 약간 그 기계, 전기, 설비 뭐 그런 요들. 얘네가 구분하는 방법은 HVAC 공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계에 관련된 거, 파이프에 관련된 거, 여기 좀 메뉴가 좀 줄었지만 전기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분야를 구분을 해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통칭해서 그냥 MEP 요소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부분은 여기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MEP나 그쪽에서 그려온 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고 확인하는 거 정도일 거니까, 이 메뉴는 굳이 작업할 필요는 없을 거고, 요거 모델 구성 요소라든가 이 작업 기준면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도 있고, 그리고 요거 두 개 있지? 건축에도 있어. 그랬어. 구성 요소랑 이거. 작업 기준명 같은 경우는 작업할 수 있는 위치를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면도들 있잖아. 이 평면도들은 굳이 얘를 설정하지 않아도 1층 평면도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그냥 1층에 구속이 돼서 무조건 다 작업을 하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알아서 편하게 그 위치에서 작업하면 그 위치에 포함이 돼. 근데 혹 가다가 평면도에서 그리는데 다른 쪽 면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고 싶잖아? 특히나 3D 쪽에서 많이 하는데 3D 할 때 어떤 사선 면에 맞춰서 뭔가를 그리고 싶어. 그럴 때 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런 창이 뜨고 이 기준면 선택을 하면 그런 정의되어 있지 않는 사선이라든가 그런 위치에 대한 거를 객체가 있을 때 클릭해서 그 위치를 작업면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레빗은 이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는 여기 있잖아. 지금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레벨, 이 평면이야. 명확하면 평면은 아니고 레벨이라는 위치를 정하는 게 있어. 그 정하는 면이 작업 기준면이 돼. 그래서 이게 혹시 누구 인면도에 아무 인면도가 클릭해 보면 지금 레벨이 한 3개 정도 있을 거야. 그냥 기본이. 근데 그리드는 아직 우리 안 그렸잖아. 그리드를 그리면 여기에 리스트 안에 그리드도 포함이 돼. 그리드도 하나의 작업 기준면으로 인식을 해. 그리고 임의의 작업 기준면을 하려면 뭔 객체가 있거나 어떤 선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임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 근데 오토캐드는 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토캐드는 대부분이 그 좌표 개념을 하잖아. X, Y, Z에 대한 좌표에서 시작면을 잡아서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 뭐 면이 있으면 그 면을 X, Y 좌표 값으로 환원해서 계산을 하지만 레빗은 어디를 뒤져봐도 좌표 개념이 없어. 이 좌표가 어느 좌표라서 X, Y, Z가 어디니까 그 면이 작업 기준면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 1층 레벨로 작업 기준을 잡으면 거기가 XYZ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말은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 좀 다른 의미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런 식의 좀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좀 있고 아까 내가 임시적으로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참조평면이라는 게 있어. 참조평면. 이게 클릭하고 그리면 이렇게 임시선이 하나 그려지거든. 얘는 출력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요게 가이드선이 돼서 이 위치에 대한 거를 참조평면으로 좌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얘를 여기 이름 쓸 수가 있거든. 이름을 내가 TTT 해놓으면 아까 우리 설정에 이름에 딱 보면 TTT 만든 게 여기 생겨.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요면을 작업 기준면으로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설정에 대한 것들이다 보니까 건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 시스템에도 모든 게 좌표 개념에서 위치에서 작업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거야. 반복적으로.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있던 게 구성 요소였을 거야. 구성 요소. 구성 요소인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다른 객체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가구가 없어. 가구가 없지. 가구가 없어. 가구는 이 구성 요소 배치라는 걸 딱 클릭하면 이 안에 여기 안에 리스트 중에 쭉 내려보면 가구 뭐 테이블, 의자, 책상
그거 외에도 뭐 조명등도 있고 뭐 잡다한 거 여기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객체 카테고리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와.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도 불러오면 여기 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골라서 쓰게 되어 있어. 뭐 자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자주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은 이쪽에다 통쳐서 넣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건축 쪽에는 좀 특이하게 구성용 배치 밑에 내부 편집 모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 이건 뭐냐면은 가져다 쓰면 되는데 패밀리들 가져다 쓰는 거야. 쓰는데 잠깐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고 싶을 때도 있거든. 그게 말 그대로 내부 편집 모델링이야. 내부라는 게 이 파일 안에 내부에서 임시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쓰는 것들. 그 대신 걔는 다른 파일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 별도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냥 존재만 하는 거니까. 그게 오토캐드로 보면 블록과 더블로 블록의 차이야. 혹시 알고 있니? 오토캐드에서 블록과 더블로 블록의 차이를? 더블로 블록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 헤드 파일, DWG 확장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걔를 부르면 걔는 블록처럼 계속 쓸 수가 있어. 근데 캐드 내에서 그냥 블록만 잡아놓으면 이름은 정의하지만 별도 파일로 저장이 되진 않아. 그래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외부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구성 요소 배치는 외부에 있는 패밀리 파일을 불러다 쓰는 거. 그리고 내부 편집 모델은 내부에서만 정의해서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부 편집 모델링은 따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어. 레빗은 주로 구성 요소 배치라고 해서 외부에서 가져다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3D 요소인 거다. 그래서 3D를 뭘 그릴 때는 딴 데 가지 말고 얘 세 군데만 죽으라고 찾아서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삽입. 삽입은 말 그대로 삽입이야. 외부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 레빗, 링크가 있고 가져오는 게 있어. 링크랑 가져오기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알겠지? 링크는 연결만 시키는 거야. 연결시켜서 보기만 하는 거고, 가져오기는 내 파일에 그냥 포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져온 만큼 용량은 계속 늘어나. 파일 용량은. 근데 링크를 하면 용량은 안 늘어나지. 그냥 링크해서 그냥 땡겨서 보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혹시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링크를 추천을 해. 링크를 될 수 있으면 하되 링크로 안 되는 경우들이 혹가다 있어. 그럴 경우에는 가져오기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링크 방식으로 하면 돼. 자, 근데 링크로 가져오시는 게 레빗 있고 IFC 아까 내가 표준 포맷이라고 했지? 이게 특히나 다른 빔 툴에서 다이렉트로 못 가져올 경우에 IFC로 가져와. 대표적인 게 그 테클라에서 철골 모델링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 철골 모델링을 IFC로 저장하고 그거를 레빗으로 불러올 때 IFC로 불러와. 현재 그렇게 해. 특히나 철골은 비정형적인 것보다 정형에 가깝다 보니까 일로 가져오는 게 좀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편하고 테클라 포맷을 레빗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 캐드는 말 그대로 캐드야. 오토캐드 DWG로 되어 있는 파일들. 근데 DWG만 있는 게 아니라 얘 살짝 눌러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눌렀다. 자 여기 확장자 보면 DWG, DXF, DGN, SAT, 스케치업까지 있지. 스케치업은 말 그대로 뭐 스케치업 파일 가져오는 거고 SAT가 뭐냐면은 얘도 무슨 표준 규정인가 를 알고 있는데 주로 라이노에서 작업한 거를 SAT로 가져오면 돼. 그게 제일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해. 뭐 라이노에서 DWG로 저장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SAT가 더 안 깨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DWG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캐드 포맷이고 DXF가 2D CAD의 표준 포맷인가 그럴 거야 아마 맞나? 그래서 있고 DGN은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 쪽 포맷이야. 근데 CAD랑 거의 유사해 DGN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캐드 가져오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오토캐드의 캐드가 아니라 캐드 툴들 그런 오토캐드가 아니라 그냥 캐드라는 의미의 소프트웨어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오토캐드, 마이크로스테이션, 라이노, 스케치업 요 네 가지인가? 요 네 가지 정도의 포맷을 가져온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파일도 당연히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많이 해. 이 TV 모델링 했어. 근데 허전하잖아. TV 앞면에 이제 모니터 이미지를 가져다가 딱 랩핑하면 TV처럼 보이니까 뭐 이런 거 많이 해. 사인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또는 다른 편법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구름, 정구름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이 정구름이 뭘까? 아는 사람 있니? 이거? 정구름이 뭘까? 없네? 마우스 한번 갖다 놔볼까? 설명이 뭐 정구름 도구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원시 형식 정구름을 파일을 색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링크되면 정구름은 모델 요소를 배치하거나 편집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계속 정구름 했는데 얘는 뭐냐면 클라우드, 영어로 말하면 클라우드 데이터야. 클라우드 데이터가 뭐냐면은 3D 스캐너 아니? 3D 스캐너가 있어. 3D 스캐너가 기본적으로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포인트. 그래서 얘를 번역을 하기를 점구름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3D 스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혹시 내용들 잘 찾아보면 뭐 3D 스캔, 옛날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 3D 스캔해서 현장 실측을 하고 그거 가지고 도면하고 모델링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 보건축이 많이 써. 보건축에. 보건축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3D 스캔을 해서 그거를 현장 데이터로 보존을 많이 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불러다가 여기서 그걸 기반으로 모델링 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 근데 이 클라우드 데이터가 무지하게 무거워. 엄청나게 무거워. 엄청나게 용량이 커. 몇십 기가씩 하고 막 테라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냥 올라오고 레빗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리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리캡에서 데이터 용량을 줄여가지고 레빗으로 가져오는 걸 추천을 해. 오리지널 데이터 잘못 늘었다가는 열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점 구름이 클라우드 데이터, 3D 스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링크 관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서너 가지 네 가지 좀 되나? 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왔다, 넣고 빼고, 그런 것들 관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실제 가져오는 거라고 한다면, 링크 한다고 본다면, 가져오기도 사실 두 개랑 거의 비슷한데, 딸랑 캐드 가져오기 있지? 캐드는 요 캐드 링크랑 똑같아. 가져오는 거는. 그 다음에 GBXML 있는데 이거는 뭐 파일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라 이거는 거의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도 별로 쓴 적도 없고 여기 보면 뭐 공급 기류에 관련된 뭐 데이터 뭐 추출하는데 뭐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삽입이라는 거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여기도 있지만 일람표 드래프팅 뷰 2D 상세 같은 프로젝트 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레빗에서 다른 레빗 파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일람표 드래프팅 뷰 2D 상세로 작업했던 거를 이쪽에 내가 땡겨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파일을 통째로 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일부분들만 내가 가져다 쓸 때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여기 그림 어디는 그림이고 어디는 이미지인데 하여튼 이미지 가져오는 거야. 이 포함돼서 당연히 이미지 관리자 있고 자 근데 딱 봤더니 레빗 파일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없네.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그룹으로 로드 여기 앞에 보면 패밀리 로드 있잖아. 패밀리는 가져올 수 있는데 레빗 파일 통째로 못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빗이 너무 무겁거든. 그러니까 얘를 딴 파일을 가져오는 순간 좀 무거워서 이게 오류가 좀 나니까 통째로 가져오는 걸 좀 자제를 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 그 대신 패밀리는 언제든지 가져오는 거고, 그룹으로 로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룹으로 로드라는 게 레빗 파일을 얘기해. 그러니까 레빗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그냥 얘를 그룹으로 인식을 해. 캐드의 W 분류랑 똑같아. 캐드에서 W
블록을 불러올 때 그냥 DWG 그냥 불러오면 방식 불러오면 그냥 블록 더블 블록으로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랩이 파일인데 그 그룹으로 로드를 하면 RBT 물어봐. RBT가 랩의 포맷이거든. RBT를 물어봐. 그냥. 그래서 선택하면 그냥 불러와. 근데 조심해야 돼. 파일 너무 무거워 클릭해서 가져오는 순간 컴퓨터는 다운돼.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안 가져오고 레빗 파일 같은 경우는 링크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합칠 수가 있어. 여기 안에 그냥 링크되어 있는 거를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낫고 캐드도 사실 비슷하거든. 캐드도 W블로 가져오지 않고 나 같은 경우는 외부 참조하는 거 있잖아. 엑스 레퍼런스라는 걸로 캐드에서 쓰고 내가 이 안에 파일 포함시킬 때는 그 레퍼런스 참조한 거를 포함을 시켜 그룹으로. 그런 방법들이 있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 있는데 주석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레빗도 설계 툴이야. 근데 설계 툴이 꼭 3D만 있는 게 아니라 2D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 2D적인 요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이 주석이야. 그러니까 2D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면 주석. 어떤 참조되는 글, 말 그대로 주석이야. 그런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자, 치수 있지, 치수. 치수도 3D든 2D든 만들어진 거를 치수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는 거에 대한 것들이니까 치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세 정보 그러니까 모델링을 내가 디테일하게 모델링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모델링이 사실은 어렵거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조해서 좀 더 표현을 하거나 이런 단열재 마크 같은 거 그러니까 모델을 단열재 마크가 표현되게 모델을 하려면 이건 진짜 죽음이 거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야. 하려면 하겠지. 그래서 다혈재 표현, 재료 표현이라든가 재료 표현들, 재료 표현이 이게 영역이라는 것도 할 거고, 선, 말 그대로 선은 상세선 안에 다 있어. 뭐, 직선, 곡선, 뭐, 타원 다 있고. 그 다음에 구름 기호. 이거는 뭐 수성 마크, 우리 구름 마크 하자. 캐드에도 아마 다 찾아보겠어. 구름 마크에서 체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문자 쓰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 요 태그야, 태그. 태그. 자, 보면 혹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벽체 기둥 보마다 태그가 붙어 있어. 기호로. 기둥 같은 경우는 뭐 C1이다. 그다음에 보 같은 경우는 뭐 G1이다, B1이다. 그런 식으로 넘버링이 붙어져 있거든. 다 기호화해서 그 넘버링을 붙이는 게 이 태그야. 태그. 태그인데 이 태그는 캐드에서는 그냥 뭐 사용자가 거기다 타이핑을 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얘는 태그는 기둥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그냥 표현만 하는 거야. 정보를 표현하는 거야. 타이핑 칠 필요가 없어. 사실은 표현을 하는 걸로 끝나. 예를 들어서 기둥을 하나 그렸어. 잘못 그렸네. 깊이로 하면 안 되고 높이 해야 되는데 그렸어. 최고 기둥이네 하필. 자, 주석에서 카테고리별 태그를 누르면 나오면 좋은데 또 이놈의 패밀리가 여기 없네. 그거 불러야 돼. 알았어, 부를게. 부르면 얘가 어디냐면은 주석에 있을까, 주석. 주석의 구조에. 구조, 기둥 태그. 알겠다. 보이니? 자, 보이지? 이렇게 이 태그가 이 기둥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그냥 바로 표현해줘. 그냥 이렇게. 자, 기둥에는 이 정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지. 305에 305에 97 UAC 요 정보를 읽어서 얘는 바로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태그가 도면화할 때 정말 유효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정보가 바뀌었어. 기둥 사이즈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캐드로 치면은 그 도면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고쳐야 돼. 근데 레빗은 기둥만 바꾸면 이 태그 정보는 알아서 바뀌어. 따라서. 그래서 태그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열심히 달아야 되는 거가 있고 태그도 하나씩 하나씩 달 수도 있지만 여기 모든 항목 태그라고 해갖고 한 번에 그냥 퉁 쳐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위치 조정만 하면 돼. 뭐 다른 변수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무슨 뭐 재료 태그라는 것도 있고 다른 카테고리도 있고 뭐 등등등 뭐 키노트라는 것도 있고 색상 매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기호 같은 거
뭐 이런 기호 같은 거 표기하는 요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2D 요소로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3D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1층 평면도에다가 이런 걸 뭔가 표현하잖아? 1층 평면도에만 표기가 돼. 다른 뷰에는 표기가 안 돼. 심지어는 같은 1층 평면도인데도 창이 다르면, 뷰가 다르면 표현한 뷰에만 나타나고 다른 데는 안 나타나. 근데 3D는 한 뷰에서만 그리면 어디서든 다 보여. 그 깊이 안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층 평면도를 복제를 하나 할 거야. 복제를. 자, 그러면 1층 평면도가 있고 복사된 평면도 두 개가 있거든. 자, 1층 평면도 한 군데 가서 내가 여기다가 벽을 하나 그려볼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 그렸어. 당연히 다른 1층 평면도 복사본에 가서도 벽은 똑같이 보여. 3D니까 어느 뷰에서든 똑같이 다 보여. 자, 근데 여기다가 주석 도구에 가서 선을 좀 그려볼게. 선을. 상사선으로 원을 그려볼까? 원을 이렇게 한 4개 정도 그려보지 뭐. 그렸어. 자, 지금 어디서 그렸냐면은 1층 평면도 복사본에서 그렸어. 그러면 1층 평면도로 가볼까? 선 없지? 선 없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선을 그릴 건데 이번엔 주석에 있는 선이 아니라 건축에도 모델선이 있었잖아. 3D 선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자, 이 모델선으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원을 그려볼까? 그려볼게. 뭐 이게 녹색 선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선은 클릭하고 선 종류에서 내가 원하는 선으로 다시 바꾸면 그냥 아까처럼 똑같은 검은 선 돼.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자 같은 일층 평면도지만 복사본에 가서 볼까? 보이지? 이 선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어디서 어느 메뉴 존에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3D냐 2D냐. 그러니까 주석요소에서 그린 거는 어떤 역할 같으냐면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안경 쓰고 있잖아. 안경면에다가 내가 선을 그리거나 텍스트를 쓰거나 뭐 치수를 그리나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통해서 볼 때만 그게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 안경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안경을 빌려줘서 봐야지만이 그 주석 도구들이 같이 보이는 거야. 주석들도 복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원 두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얘는 뷰는 뷰끼리 복사가 돼. 그래서 지금 내가 복사를 했고 복사한 거를 어디다 붙일 거냐? 지금 1층 복사 보이니까 1층 평면도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 어디 갔어? 여기 두고 와 이렇게 똑같은 위치. 그렇게 보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단지 얘는 연동은 아니야. 연동일 수가 없겠지.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선 자체가. 잠깐 지우고. 자, 근데 다른 객체하고 좀 다르게 선은 2D 선과 3D 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뭐냐면은 자, 얘는 내가 건축에 있는 걸로 그린 선이잖아. 그럼 3D 선이잖아. 근데 선을 클릭하고 나면 여기 중에 선 변환이라는 게 있거든. 선을 뭘 변환할까? 그 뭐냐면 3D 선과 2D 선을 왔다 갔다 변환을 하는 건데 3D 선을 선 변환을 하면 얘는 2D 선이 돼. 지금 잘 모르겠잖아. 얘를 아까 복사본으로 가서 보면 사라졌지. 그 3D 선을 보고 있는 뷰에서 변환을 해버리면 그 보고 있는 뷰의 구속이 돼서 그냥 2D 선이 그쪽에만 들어가. 자, 그럼 다르게 자, 얘는 주석에서 그린 선이잖아. 그치? 얘 선을 두 개만 선 변환을 해볼게. 얘 주석에서 그리는 선이야. 변환을 하면 자, 얘는 변화 없겠지? 자, 1층 평면도 가서 보면 여기 나타나지. 3D 선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느 데서 보든 보이겠지. 얘 하나 지워볼까? 지우고 이쪽 가서 보면 3D 선을 지웠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워지는 거야. 자, 이런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주석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랬는데 왜 딴 데서 안 보여? 절대 그러면 안 돼. 얘는 어느 뷰든 그 뷰에서 그렸으면 거기서만 보이는 거야. 3D에서 그린 거는 어느 뷰든 발상 깊이라고 해서 보는 깊이만 똑같으면 어디서든 다 보여.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인데, 해석은, 빔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어떤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종류가 구조 해석 있고, 여기. 구조 해석. 구조 해석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 해석하는 소프트웨어가 마이다스 제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제일 많이 쓰는 게 회계사무소에서. 그쪽에서 오토데스크 니네랑 연결 안 할게 라고 하는 바람에 오토데스크 방법을 찾다가 뭐 이런 걸 계속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만 해서 입력하면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해.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는 3D 스캐너가 아니라 그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는데 그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해석을 해서 해석된 결과만 보내줘. 그런데 해석을 하려면 우리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하중 조건, 역학 배움을 알겠지만 역학 배웠니? 역학? 안 배웠니? 배웠지? 구조 역학 볼 때 맨날 얘기하는 게 결합 조건하고 하중이잖아.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놔야 돼. 그러면 그 정보까지 포함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가서 해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좀 보내줘.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공간 및 구역 보고서 및 일람표 뭐 이런 거는 MEP 쪽 거야. MEP 쪽에 유량 구성이라든가 뭐 그런 쪽 위주다 보니까 솔직히 뭐 나도 잘 몰라. 이 공간은 조금 알아. 이 공간은 뭐냐면은 이 냉난방 기계 있잖아. 공조로 들어갈 때 공조해야 되는 보일러 하나당 커버하는 공간들을 조닝을 하게 돼 있어. 얘네들은. 그래서 그 공간 조닝한 거가 적당하냐 뭐 그런 것들 분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룸하고 좀 비슷한데 룸하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면 조금 달라. 약간. 그런 걸로 해석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 에너지 해석이야. 에너지 해석. 이걸 할 거야.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너지 설정이라는 것도 있고, 에너지 모델 작성,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뭐 비교 있는데, 자, 여기가 우리 이제 컨셉 매스를 하면, 빛, 열, 기류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 뭐 전문 툴을 쓰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문 툴까지 가는 거는 따로 공부를 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간단하게 레빗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할 건데, 여기서 하는 거는 대안 비교용 정도만 해. 대안 비교. 그러니까 아니 내가 A, M, B 한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얘로 돌려서 둘 중에 어떤 게 좋다라는 것 정도의 대안 비교 정도로만 쓰는 것 정도를 추천을 해. 왜 그러냐면은 얘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주얼적인 간단한 그래픽만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시각적으로 대안 비교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현상 설계한 것들 좀 보면 여기서 만든 그래픽 보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쓰면 되고 그 이상 거 하려면 그쪽 전문 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돼. 요거 할 거라는 거. 얘도 근데 결국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꼭 요거 회원가입 오토데스크 회원가입이 되어야 이걸 해줘. 걔네들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메스 앤 대지인데 아까 내가 3D 요소들이 다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 잘못 말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3D 요소가 있는데 여기 있는 3D 요소는 땅에 관련된 거, 땅 만드는 거, 땅에 관련된 거, 땅에 얹어지는 조경, 나무, 사람, 주차장 요소들, 땅 쪼개고 붙이고 하는 것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매스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델링 하는 것들이 여기 있어. 그리고 매스로 모델링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 면으로 모델링 하는 건데 그 면이 있으면 커튼을 만들거나 지붕을 만들거나 벽을 만들거나 바닥을 만들 수 있어. 그 초기에 매스로 스타디를 딱 하고 요거 딱 하면 건물 그냥 대충 딱 나와. 너무 딱딱 그러는데 하여튼 나와.
근데 나랑은 이거 깊게는 안 할 거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있잖아. 이제 그 건물을 큰 거를 할 때는 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협업을 하기야 기본 세팅들이 있어. 그래서 뭐 작업 세트도 해야 되고, 동기화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 이거는 서버가 있어야 되거든? 서버가 있어서, 거의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 방법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뷰는 사실 여기 뷰 프레스 탐색기랑 좀 관련이 좀 많은데 3D 뷰 만들거나 단면도 폴아웃 여기 좀 숨어 있는 평면도들 이런 볼 수 있는 아까 내가 카메라 얘기도 했잖아. 그런 뷰들을 생성하는 거가 대부분 다 여기 있어. 드리프팅 뷰라는 것도 있고 뷰 복제. 뷰 복제를 나는 사실은 여기서 아까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 복제를 했잖아. 사실은 원 메뉴는 여기 있어. 뷰 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범례. 아까 여기 보면은 범례가 아무것도 없잖아 밑에. 범례 생성하는 게 여기 있었던 거야. 범례 뭐뭐뭐 생성하면 여기 범례가 하나 생겨. 그래서 여기서 빈 종이가 생기고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람표를 여기서 생성을 해. 근데 일람표가 한 개가 아니라 보면 여기도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일람표라는 걸 딱 클릭하면 이 카테고리 객체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또 따로 다 뽑게 돼 있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는 방법 뭐 창을 나눠서 볼 거냐 계단식으로 볼 거냐 숨겨진 창 볼 거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가시성 그래픽이라고 VB에서 했던 게 여기 가시성 그래픽이라는 게 여기 있어. 그리고 모델에 대한 거, 주석 요소에 대한 거, 외부에서 가져오면 가져온 것도 컨트롤 받네. 예를 들어서 캐드를 가져오잖아? 캐드 안에는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잖아. 레이어도 여기서 껐다 켰다 컨트롤 다 가능해. 필터는 자, 필터는 이 속성 정보 값이 있기 때문에 속성 정보 값에 의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뭐 가능하잖아.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고 보거나 안 보거나 뭐 걔만 강조시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이 모델 카테고리, 주석 카테고리가 있어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안에 있는 속성 정보만 가지고도 필터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좀 좋은 점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뷰 템플릿. 자, 아까 내가 이제 가시성 그래픽 같은 경우는 뷰마다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뷰가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 새 파일만 열어서 그렇지. 설계 도면 보면은 몇백 페이지에서 몇천 페이지, 몇천 장 되거든? 그걸 다 일일이 세팅한다고 생각해봐. 그거 누가 하겠어? 그게 아니라 얘를 뷰 템플릿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도면서 열 때 건축 템플릿, 부서 템플릿 그런 것처럼 각각 뷰마다 템플릿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 설정된 거를. 아까 갈성 그래픽에서 그래서 1층 평면도를 내가 이거 세팅을 다 끝냈어. 그러면 그걸 저장할 수가 있어. 저장한 거를 2층, 3층, 4층 다른 평면도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 그게 뷰 템플릿이라는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어. 여기 이제 건축 단면, 건축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런 거 딱 누르면 아까 창 이렇게 다 들어가. 이게 이 안에 설정돼야 될 게 이만큼 있어. 그리고 옆에 뭐 포함이냐 이제 얘를 클릭하면 선택되면 얘를 따라간다는 얘기고 태클을 풀면 따라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사실은 당장은 안 쓸 거야. 어차피 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혹시 실무를 하거나 도면에 많아지거나 아니면 혹시 경험해보는 사람은 얘를 하면 되게 편해. 쓰면서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관리는 설정에 관련된 거야. 아까 뭐 옵션, 간단한 옵션도 있었지만 기본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 좀 있어. 앞에 보면은 좀 짧아서 그런데 뭐 단위 설정하는 것도 있고 뭐 프로젝트 정보,
뭐 기본 정보, 이게 어떤 프로젝트다, 건축주가 누구다, 뭐 프로젝트 이름은 뭐다, 뭐 그런 거 설정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공유배기 변수라고 해서 여기 있나? 공유배기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게 정보 기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종류별로 이름을 좀 부여를 해. 이게 이제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개 변수를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 어떤 거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매개 변수도 있지만 내가 또 새로 정의를 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쓰는데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매개 변수가 있고 공유 매개 변수라는 게 있고 올해 2017 버전부터 새로 생긴 전용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 프로젝트 매개 변수는 이 프로젝트 이 파일 안에서만 존재하는 매개 변수고 공유 매개 변수는 말 그대로 한 번 만들면 다른 파일에서도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공유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 전용 매개 변수는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좋은지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이번 수업 시간에는 거의 안 쓸 것 같아. 살짝 내용을 볼 거고 이거를 적조 쓰려면 또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야 돼서 안 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기 설정에 대한 게 좀 들어있어. 그 중에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어, 렌더링 하기 위한 요소들이 조금 많이 있어. 여기 재료에 대한 것들, 여기 설정하는 것들. 요거는 간단하게 할 거야. 실제로 내가 렌더링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내용들이 관리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벽체 재료 태그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재료 태그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해야 재료 태그가 수정이 돼.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고 쓰는 것들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공정도 있고 뭐 설계 옵션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설계 옵션은 2학기 때 하는 담당 이호중 교수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거 가르쳤냐고 나 저번 2학기 때 나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설계 옵션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설계 옵션은 대안 만드는 거에 가까워.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서 평면 구조가 원형이었다가 네모였다가 그런 거를 옵션 1번은 네모, 옵션 2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1안으로 쓸 겁니까? 2안으로 쓸 겁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설정을 잘못하면 고생해. 그래서 아싸리 그냥 파일을 두 개를 만드는 게 더 편하다 싶어서 나는 잘 안 쓰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진 않았는데 필요하면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거든. 한번 설정해서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메일 보낸 친구 중에 내비실 좀 아는 것 같긴 한데 이 다이나모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다고 그게 여기 있나? 여기 없나? 다이나모가 디자인이나 그런 거 할 때 그 라이노의 그래서퍼 알지? 그거랑 좀 기능이 유사해.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고 싶을 때는 다이나모 하면 되는데 나랑은 다이나모는 안 할 거야. 다이나모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 대신 다이나모 들어가 보면 여기 동영상이 잘 돼 있어.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동영상 보면서 따라 하면 여기 다이나모 치면 여기 비디오 튜토리얼이 잘 돼 있거든. 이거 보고 하나씩 스타디 만약에 나랑 스타디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나한테 알려달라 하면은 나도 이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줄 수가 없어. 같이 스타디는 해봐줄 수는 있어. 그래서 다이나모는 특별히 하진 않을 거고 수업 중에는 그런 게 있고 에드위는 앱 기능으로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보면은 스마트폰에 앱 깔듯이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장착을 시킬 수가 있어. 그게 애드인 형태로 들어오고 아마 깔면은 여기까지는 기본인가? 여기까지 기본인가? 깔릴 거야. 내가 뭐 하나 더 깔아.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나는 나비속을 깔았거든. 나비속을 깔면 나비속 플러그인이 또 애드인이 또 들어오고 뭐 다른 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애드인 밑에 깔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깔리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해서 있는 것들인데 이건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수정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작업하면 맨날 하는 게 수정이잖아. 수정, 카피, 복사, 무브, 뭐 미러 하는데, 얘네들은 다 캐드에 웬만하면 다 있는 기능이야. 근데 요거가 캐드에 없어. 정렬이라는 기능이 캐드에 없는데, 요게 난 되게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야. 어떤 위치까지, 저기 동영상 나오지만 저 위치까지 저 벽을 평행하게 보낼 때 쓰는 메뉴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레빗에서 수정할 때 정말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서 이거 잘 쓰면 괜찮고, 그 외에 수정해야 될 요소들이 여기 다 있어. 요거 클립보드로 붙였다 넣었다 하는 기능도 여기 다 들어있고 등등등.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D 요소를 할 때는 건축 구조 시스템 여기 안에서 다 보면 되는 거고. 뭐가 영어가 싫은 중이네? 오늘 법내 있구나. 3D 모델 관련된 거는 여기 안에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건축이나 구조 중에서 할 거고, 외부 파일 가져올 때는 삽입, 2D 관련된 주석 요소 그릴 때는 주석에서, 그 다음에 레스나 대지는 여기, 그 다음에 뷰 관련된 건 여기, 그 다음에 수정에 대한 거 여기. 내가 지금 불러준 거 외에는 볼 필요도 없어, 당장은. 뭐 해석, 공동작업, 관리, 에드인, 뭐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거는 건축 구조, 삽입, 주석, 메시지도 거의 나중에 할 거니까, 뷰, 수정. 딱 이 정도만 잘 보고 하고, 한 시간이 한 30, 25분 남았는데, 아, 그리드하고 레벨을 못했네? 그건 다음 시간 하지 뭐. 하고, 자, 여기 메뉴 중에 내가 보라고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간 나면 하는 거야.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돼. 어? 시험 하면 돼. 마우스를 갖다 놓고 뭔 말을 하는지 한 번씩 보고, 시간 되면 한번 눌러서 그냥 그려봐, 그냥. 어? 그려봐. 뭐가 되는지. 뭐가 됐던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한 번씩 눌러봐, 그냥. 그리고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다 무조건 ES키 누르거나, 뭐, 일진표면도 한번 가보거나, 프로그램이 빠개질 정도로 눌러놓는 것도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뭐 쑥 보고 다음 시간에 와주면 고맙고, 그리드하고 레벨을 그래야 과제를 주는데? 그리드하고 레벨은 다음 시간에 하자. 괜찮지? 거기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왜 내가 이 시간에 끝낼 것처럼 얘기하냐면, 끝내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끝낸 거 아니야. 저걸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 인터넷이 안 틀렸으니까 있겠지? 아니요? 자, 이 PDF 드라이브는 설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 따라오면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특히나 조장들은 완벽하게 인지를 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과제 1번인데, 이게 바로 작년에 선배들이 했던 거고, 이게 최종인가, 이 최종인가. 이렇게 PDF로 나한테 다 줬고,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체육공원, 그거 하면,
앞에다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간단한 개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 프로젝트를 누구누구 했냐, 시공사는 누구, 발주처는 누구고, 시공사는 누구고, 뭐 근데 여기서 사실 빠진 거는 빔 작업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거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빠진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었어. 그냥 설명들을, 조직은 어떻게 되고 어떤 걸 활용했고. 근데 이 내용들이 그 기사나 연구 보고서들이 있어. 그 비즈니스 마트협회나 비마케나 그런 데 잡지에 실리기도 하고, 또는 논문도 되게 많아. 특히나 이 관련된 좀 이름 있는 것들은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에, 주요한 프로젝트는 다 학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관여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써놓거든. 그런 것들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주면 돼. 근데 뭘 활용했냐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견적 산출에 이렇게 사용했다 라든가, 간섭 체크에 이렇게 사용했다라든가, 시공 단계 때 이렇게 사용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활용한 빔의 입점, 뭐 입점이라든가, 한계점. 그러니까 이제 꼭 좋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이나 그런 데 보면은 강점은 이랬는데 단점은 뭐 이랬다,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들이 좀 있어. 그런 것들을 아까 여기 나 커피 주고 가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될 게 이거야. 누가 조사했느냐. 각자마다 사람마다 느낌을 간단하게 적고, 단체 사진 꼭 넣어야 되고, 나는 사진 되게 좋아해. 사진 꼭 넣어줘야 돼. 뭐 할 때마다. 그리고 수첩. 만약에 영상 자료가 있으면 영상 자료, 뭐 PPT 자료, 논문 자료 있으면은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내가 봤다.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마 한 20페이지 정도 될 거야. 감사합니다는 이런 거 안 써도 돼. 응? 안 써도 되고, 이 정도. 아까 하면 20페이지, 얘는 좀 많이 했네? 40페이지 했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PPT를 바로 PDF 눌러쓰게 되는데, 종이로 출력할 때는 한 페이지에 2개가 들어가겠지?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40페이지니까 20장 써도 되겠네? 내가 원하는 건 아마 20, 이게 40페이지고, 20페이지 정도면 충분해.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걸 정해야 되잖아. 그거부터 나한테 정해서 조별로 알려주는데, 자, 조장은 오늘 메일 보낼 때든 다음 주에 수량을 보낼 때, 아까 조원들 누군지 보내라는 거 내용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과제가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제는 따로 없는데, 수업 중에 좋았던 건 그거 쓰는 거는 하고, 어디갔어? 요거 있죠, 요거? 좋은 점, 나쁜 점, 바라는 점, 뭐든 좋아. 그냥 써. 그리고 사진 넣으면 되고, 여기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이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게, 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거를 3순위까지 보내. 3순위까지. 1, 2, 3순위까지. 그리고 그 메일 보내준 거에 먼저 보낸 사람을 우선순위로 볼 거야. 메일로 보내는 것 중에 우선순위로 보내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볼 거야. 겹칠 경우에는. 그래서, 뭐 빨리 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고, 도저히 뭔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나랑 상담을 해도 남자든지. 그리고 또 하나 예제로 보면, 저번 학기 때 했던 친구들 중에 프로젝트를 못 찾아갖고, 빔 전문가 한 사람을 인터뷰한 사람도 있어. 빔 전문가. 그게, 뭐가 몇 조였더라?
여기인가? 그 책 속에 있던 것 중에 건빔스라고 이게 양호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을 읽고 근데 이거는 사람 인터뷰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 안 되고 책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직접 인터뷰까지 하는 걸로 내가 제시를 해줬거든. 책 내용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 사진 없나? 여기 있다. 이 사람하고 실제 인터뷰하고 한 사진까지 하는. 그래서 내용은 나랑 계속 인터뷰하면서 내용은 나랑 조금 다듬어야 돼. 한두 번은 나랑 다듬어야 돼. 목차 만들고 내용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설계든 프로젝트든 할 때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혹시 가능하면 그 업체 그걸 담당했던 프로젝트 담당한 사람들하고 인터뷰까지 하면 좋고 뭐 안 되면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해도 좋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람을 하고 싶다. 고 하면 나한테 오면 내가 몇 명 찍어줄게. 그리고 프리스도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면 나랑 또 인터하면서 내가 팁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뭐 빨리 보내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해서 찾아보자고. 그래서 프레스트를 선정해서 보내주는 거는 뭐 급하게 뭐 내일 다음 뭐 그건 아니야.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빨리빨리 좀 나랑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디였어? 과제 여기도 과제 1번이라고 썼네. 프로젝트 팀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누가 잠깐 물어보긴 했는데 어, 사례 발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때 하지 않은 거를 좀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의 방향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서 자료조사를 하거나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상관없어. 그건 나랑 인터뷰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과제 2번이야. 2번이 팀플리스트 하는 것도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이 이 학교 안에 있는 건물을 다 했어. 다른 거를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료 구하기도 좀 그렇고 귀찮아들 하고 특히나 그 2학년 때 설계 수업 했던 걸로도 옛날에 한 번 했었는데 도면 구하기라든가 도면이 엉망이 있다 보니까 빔으로 모델 하기가 사실 힘들어. 현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 2D로 캐드로 설계한 거를 빔으로 레빗으로 전환 모델링을 많이 해. 납품 때문에. 근데 2D 도면이 이빨이 잘 안 맞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빔 모델링 할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모델링 변환할 때 좀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거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설계 수업한 게 과연 하고 이빨이 잘 맞는 건물로 되어 있을까? 안 그렇다 하더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지어져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 왜 그러냐면은 모르면 가서 보고 오면 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추천하는 거는 학교 내에 있는 건물을 선택해서 사진하고 내가 어떤 건물인지 알아야 되니까 사진하고 도면 있으면 도면. 근데 나중에 도면을 구하긴 구해야 돼. 그래서 도면 사서 나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건 정하면 돼. 외부에 있는 건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 그리고 안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 너무 큰 거 하는 경우들도 있어. 난해한 것들, 힘든 것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쪼개줄 거야. 건물을. 건물을 쪼개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작은 건물로 하게 하거나. 그래서 시간 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가지고 나한테 쉬는 시간이든 중간중간이든 와서 인터뷰를 해. 이런 거 하고 싶다. 해도 되겠느냐. 먼저 계속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할 거야. 그냥 알아서 정하지 말고 그 방향도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는 중간고사 끝나기 전까지는 얘는 발표까지 해야 되고 얘는 정확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것까지 선정이 되어야 돼.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례 발표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서 할 거야. 제출은 중간고사 때까지 제출을 하되 실제적인 다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 발표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발표를 전체 다 같이 할 거야. 발표는 뭐 어차피 한 조당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 10분 정도? 길어봐야 뭐 15분? 내용은 나랑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돼. 근데 이게 빨리 안 정해지잖아. 그러면은 조장들은 이걸 조금 나중에 보내도 상관없어. 제일 먼저 보내야 될 거는 요거를 먼저 보내고 조언들. 여기 조언들, 여기다가 이름을 써버리면 조언들이 누군지 알겠네. 보내주면 돼. 그래야 내가 메일이랑 그런 것들 다 정리하거든. 정리랑. 도장은 얘를 오늘 중으로 다 보내주고 사진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보내고 앞에 프린트 뭐 하겠다 그거는 그냥 조끼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했으면 그때 하나씩 뚝뚝 던진 거 보고 다음 시간에 나랑 연락하면 돼. 네? 됐나? 됐나? 더 있을까? 없을까?